회사 같은 경우가 네. 지금 이제 막 매각 네네네. 시점에 있잖아요. 네네. 그에 대해서 막 어수선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게 항공업계들은 조금 네. 재미있는 점이 네. 쉽게 제가 알기로는 해고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네. 근무 자체 하는 게 이제 국가 공익 사업이라고 규정이 돼요. 저희거든요. 네네. 그래서 회사의 형태 자체가 일반 회사가 아니라 공공이익 사업이라서 쉽게 저희가 물론 파업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은 있지만 반대로 저희가 해고당할 위험이나 이런 거는 큰 사고를 치진 않는 한, 네, 뭐 항공기에 손상을 가한다던가 이런 일이 아니면은, 네. 네. 근무하시다가 네. 이제 항공기에 손상만 안 일으키면 네. 이제 알아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나 엔진에서 뭐 불이 나거나 네네네. 아니면 이제 받거나 네. 그런 경우를 뉴스로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해고가 되나요? 이게 사실 제 동기 중에 한 명도 엄청나게 큰 비행기를 한번, 네. 동기는 아니고 후배, 네네네. 큰 비행기를 한번 긁은 적이 있는데, 네. 이제 경도에 따라 좀 그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완전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박았느냐, 네. 아니면 겉에만 살짝 긁었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 네네. 다행히 보통 저희가 일어나는 경우는 긁는 경우고요. 네. 실제로 뭐 박거나 이런 사례는 크지는 않아요. 많지도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푸시백 하는 과정에서 네. 사고가 상당히 많이는 일어나요. 비행기를 외국 공항들에선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고. 지금 같은 경우 인천공항에서는 거의 그래도 안 나는 편이고요. 네. 생각보다 인천공항은 굉장히 그 안전도가 높은 공항으로 알고 있어요. 사고도에 따라 그게 다른. 네, 아무래도 네. 사고도와 그 처리 예후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제 회사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보험도 사고 치면 네, 보험료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고 친 사원은 네, 월급이 차감되나요? 월급이 차감되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제 항공사 내에서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고 네. 저희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 있는 보험들이 있어요. 항공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보험 처리를 하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보험 처리를 가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사고라면은 보통 자의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자의로. 네, 아무래도 회사에 큰 위해를 끼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단편적인 예로는 저희가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경납고에서 나오다가 네네. 항공기 꼬리 날개가 좀 파손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항공기가 운항이 꽤 오래 멈췄었어요. 네네. 네, 근데 그게 멈춘 게 뭐 한 4, 5개월만 돼도 저희는 손해가 억 그쵸. 단위가 그냥 억 단위가 아니라 이제 수십억, 수백억 하는 단위라서 네. 상당히 큰 손해를 입었는데 이제 그분은 퇴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사고가 좀 많이 저희는 가장 대두되는 점이죠. 많은 분들이 네. 잘 모르시는 게 이제 캐리어나 이런 수화물들이 다 자동으로 되는 건 줄 아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다 수동이잖아요. 사실 네, 엄청난 수동인 거죠. 그죠. 네. 네. 수동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손님들한테 그게 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제 캐리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손님들한테서 걔한테까지 가는지. 네, 가는지 또는 이제 손님들이 어떻게 네. 항공기까지 가는지 네. 많이들 궁금해들은 하세요. 네.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항공권을 체크인을 하시잖아요. 셀프 네네. 체크인이든 무슨 체크인을 하시면서 수화물에 이제 백택이라고 해서 택 긴 거를 네. 붙이시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체크인해서 그 벨트를 태우잖아요. 보통 네네네. 빙빙 돌아. 네. 그럼 뒤에 카운터 뒤에 보면 이렇게 쭈르륵 해서 백들이 아마 내려갈 거예요. 네. 수화물들이. 그럼 거기서 이제 BSA라고 해서 저희 이제 건물 승객들이 보통 이용하는 경우는 2층, 3층, 4층, 네. 2, 3, 4층까지 이용이 가능해요. 네. 근데 사실상 이제 맨 아래층인 1층은 승객들이 오실 수 없는 구역이에요. 네, 그 1층부터는 이제 BSA라고 해서 수화물 처리하는 구간이 있는데 네. 그곳에서 이제 컨테이너에 보통 적재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은 보통 3층이 출국장이니까 3층 출국장에서 1층 BSA까지만 벨트가 자동으로 돼 있고요. 네. 그 뒤부터는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요. 다 사람이 하는 네. 거죠. 네. 컨테이너에 싣는 작업부터 네. 그 컨테이너를 가져와서 저희가 항공기에 올리는 작업까지. 음. 또는 이제 대형기는 이렇게 컨테이너로 올리는데 네. 흔히들 많이 이용하시는 뭐 제주항공이나 이스타항공, 네. 그다음에 뭐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런 저가 항공사들은 네. 대형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큰 컨테이너 작업을 하지 않고 수작업을 하게 돼요. 다 수작업인 거예요? 네, 전부 다 수작업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입구까지 그 컨테이너를 가져와서 거기서 다시 적재할 때는 하나하나 내려서 저희가 안에서 수작업으로 또 쌓고 있어요. 이제 흔히들 그걸 이제 벌크 작업이라고 하는데 네네. 많은 신입분들이 이제 거기 업무에서 좌절을 하시고 이제 네. 그만두시기는 하시죠. 왜냐면 수화물 규정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20km인데 보통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뭐 멀리 한번 가실 때 많이들 솔직히 챙겨들 가시잖아요. 뭐 네. 물갈이 하시는 분들은 뭐 물도 챙겨가시고 김치도 네. 챙겨가시고 하시는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거의 20km 가득 되는 것들을 네. 꽤 높게 쌓아야 돼요. 저희 한 가슴 위치까지. 네네. 네, 그 위치까지 쌓아 올리다 보면은 좀 많이 힘들죠. 뭐 어깨도 많이 아프고요. 근데 대체로 이제 저가 항공사를 타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렇게 수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화물을 네.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방법이라도? 사실 수화물은 가장 먼저 체크인 되는 게 가장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순서가 네. 먼저 쌓이게 되면은 항공기의 맨 앞쪽에 적재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야 이제 이게 나왔을 때 뭐 BSA 벨트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 순서가 네. 먼저 체크인 하시는 게 사실 제일 먼저 받아요. 그것 말고는 사실 진짜로 수화물은 정말 오시는 순서대로 저희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네. 크게 차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안전하게 넣었는데 네. 이제 나왔을 때 바퀴가 부셔져 있거나 그렇죠. 커버가 찢어져 있으면은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서 해주나요? 이제 항공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은 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사전에 고지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뭐 네. 캐리어의 파손이나 뭐 커버의 분실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약관들에서 어느 정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화물 규정을 항공사마다는 좀 다르게 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규정이나 티켓팅을 하실 때 규약을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항공사 특히나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수화물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박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건 사실 그래서 좀 풀코스트를 이용을 하시는 게 네. 수화물에는 가장 좋습니다. 거기는 보통 20개에서 30개만 실리는 컨테이너에 차곡차곡 딱 규정대로만 쌓여서 탑재가 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화물과 같이 혼재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파손의 위험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있죠. 네. 그런 데서도 가격 차이가 또 난다. 이게 네. LCC를 뭐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LCC라는 거는 사실 저가 항공사잖아요. 네. 로우 코스트인 만큼 뭐 기내식 서비스도 없고 네. 그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수화물 관련해서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요즘은 수화물이 없는 티켓들도 많이 판매가 되는데 네. 그래서 수화물을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그럼 내 수화물이 더 안전한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티켓팅을 하실 때는 내가 어떤 기종을 타게 되는지가 사실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 수화물에 네. 대해서. 네네네. 네, 피하셔야 될 기종을 2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여객기에서 가장 많이 운용되는 게 이제 저가 항공사는 보통 737 네. 보잉 737 기종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시아나계요, 뭐 에어부산, 에어서울, 뭐 아시아나도 물론 운영을 하고요. 이런 회사들은 321라는 A321이라는 기종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네. 뭐 A321이나 A320 319 모델들 같은 경우는 네. 한 90%는 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가 항공사는 무조건 벌크로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 가방에 언제나 깔릴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캐리어를 탑재시키실 때 간혹 이렇게 띠를 두르신다거나 네. 아니면 캐리어 커버를 씌우신다거나 네,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벌크 저희가 항공기 화물칸 안에
올라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바닥에 제일 많이 깔려 있는 게 이제 그런 커버들이나 것들이. 네임택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그 캐리어를 뭐 안 터지게 하는 그런 끈이라던가 이런 게 가장 많이 보여요, 사실. 그래서 꼭 캐리어에 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뭐 커버나 뭐 네임택이나 이런 뭐 비싼 거를 다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비추천을 드리고요. 거의 분실률 한 40%에서 30%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잘 끊어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다 떨어져요, 거의. 네. 그리고 그 자동화 벨트를 타고 오는 동안에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커버나 이런 거는 사실 있으면 미끄러져서 되려 항공기 아래로 낙하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되려 커버나 이런 걸 씌우시기보다는 그냥 캐리어를 조금 가볍게 하는 버릇을 들이시는 것도, 짐을 사실 가볍게 싸시는 게 가장 어찌 보면은 캐리어에는 안전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냥 풀코스를 받는 게 사실은 서비스가 좋은 네, 거네요. 그래요. 아무래도 항공사들은 금액만큼인 거죠. 네, 서비스, 사실 저희도 이제 팀 이름은 지상 서비스 네. 팀이기 때문에 네. 그 수화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 저희는 똑같이 해주고 싶지만 티켓의 가격이 다르면 저희한테 오는 금액들도 사실 다르거든요. 네. 작업들도 다르게 네네.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사실 캐리어가 파손되거나 뭐 이런 거를 크게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뭐, 그래서 저렴한 캐리어를 자주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일부러 네. 이제 소모되니까 네. 바꾸는 거군요. 아예 소모품 개념으로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신 분들 계시고, 네. 아니면은 정말 튼튼한 거를 아주 비싼 걸 하나를 사셔서 네. 오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